안녕하십니까 중학교 세상님들. 중학교 1학년 이제 통계를 이제 오락의 단계처럼 22일차입니다. 이제 거의 통계도 거의 끝나가네요. 자, 22일차 한 23일차에서 끝낼 생각인데 너무 또 길게 하다 보면 이제 다른 단어로 넘어가기 그래서 23일차 아니면 또 24일차 그쯤에서 끝내고 바로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일차에서는 이제 상대 도수 이제 상대 도수의 이제 그래프 활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 도수의 그래프가 뭔 줄 알잖아요. 상대 도수의 여러분들이 지금 상대 도수의 그래프라는 말을 했을 때 문제를 풀고 안 풀고에 따라서 지금 저학년 때 자꾸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 도수 분포표를 보고 그 분포표를 본 다음에 그렇죠. 히스토그램이나 도수 분포 다각형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대 도수의 그래프를 어떨 때 활용할 거냐? 딱 이런 말만 일단 할 수 있으면 돼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전체 도수가 다른 이제 두 자료를 이제 비교할 때 이제 계급의 도수를 비교하는 게 무의미해요. 전체 도수가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할 때 이 계급의 도수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죠. 왜냐면 전체 도수가 다른 이제 두 도수를 비교할 때 우리가 전체 도수가 다른데 여기 20명이 90점이다. 여기 70명이 90점이다. 근데 20명이 더 비율이 더 전체 인원수의 비율이 높은 건지 90명이 높은 건지 도수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20명이 예를 들어 10,000명 중에 20명일 수도 있는 거고 여기 90명이 100명 중에 90명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도수가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할 때 이제 계급의 도수만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죠. 계급의 도수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계급의 도수를 비교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죠. 물론 우리가 전체 도수도 알고 있고 계급의 도수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상대 도수로 바꾼 다음 비교하면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계급의 도수만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1일차에서 상대 도수 그래프의 활용은 계급의 도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도수 분포표를 보고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나 우리가 이제 도수 분포 다각형은 이제 전체 도수가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할 때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일단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상대 도수의 그래프의 활용은 전체 도수가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할 때 계급의 도수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도수의 그래프를 활용하겠다 이거예요. 상대 도수 그래프를 활용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 X축, Y축, 이 X축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계급이 되겠죠. 이 Y축은 이제 상대 도수가 될 건데, 이 두 자료를 비교할 때, 이 두 자료의 상대 도수의 그래프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두 자료의 상대 도수 그래프를 한 번에 나타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자료의 상대 도수의 그래프를 이제 상대 도수의 이제 그래프를 하나의 이제 그래프에 나타나겠다 이거예요. 그래프에. 그래서 이 하나의 그래프에 두 자료의 상대 도수의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그걸 비교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자료의 상대 도수의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내겠다. 이 정도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아요. 상대 도수의 그래프의 활용, 어제 듣기 평가 볼 때 전체 도수가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할 때 계급의 도수를 비교하는 의미가 없어서 두 자료의 상대 도수의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에 표현하는 것이 상대 도수의 그래프의 활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뜻만 전달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상대 도수의 이제 그래프 하나 만들어 보죠. 우리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썼던 게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이제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는 뭐 계급이 점수 이렇게 할게요. 점수. 여기는 뭐 상대도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상대도수라고 잘 적어주세요. 저는 수업할 때 편하게 상도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우리 앞에서부터 이렇게 했잖아요.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이제 90 이상, 이제 100 미만해서 합계 이렇게 했고 A를 0.05, 0.15, 0.25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한 명일 때, 뭐 3명일 때, 5명일 때 0.35, 0.2 이렇게 했잖아요. 상대도수의 종합은 1이었죠. 그러면 양의를 이제 상대도수의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저희가 이제 뭐 50에서 60 하면 0.05 이렇게 대충 할게요. 0.05 이런 식으로 하면 0.15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0.15 대충 할게요. 0.25 이렇게 0.35 이렇게 그리고 이제 0.2 대충 하는 거야 지금 0.2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뭐 이거 갖고 뭐 정확하게 안 했다 화내실 건 아니니까 0.05 뭐 0.15 여기 0.25 이렇게 여기 뭐 0.2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어쨌든 한 칸이 0.05가 되면 돼요. 한 칸이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 여기는 뭐 0.35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전에 여러분들 이제 요 히스토그램이나 상대도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히스토그램 모양의 그래프죠. 히스토그램의 모양의 그래프죠. 그랬을 때 야이의 이제 넓이는 제가 이 넓이만 일단 얘기하면 야이의 넓이나 이제 야이를 이제 이렇게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으로 나타낸 넓이나 똑같잖아요. 그게 왜 똑같은지 모르면 앞에서부터 다시 봐야겠죠. 찾아서 이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 합이나 이 다각형 모양의 넓이 합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일단 이제 활용을 하기 전에 상대도수 그래프에서 이 상대도수 그래프와 이제 가로축으로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항상 바로 나와야 돼. 부분의 넓이가 바로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이 야의 넓이가 똑같으니까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 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직사각형 이제 모양의 넓이 합 이렇게 할 수 있죠.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 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직사각형의 넓이 합으로 할게요. 직사각형의 넓이의 이제 합이잖아요. 직사각형 넓이 합이잖아요. 야이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급의 크기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그게 10이니까 계급의 크기 곱하기 이제 상대도수의 총합이잖아요. 상대도수의 총합. 무슨 얘기냐면 중괄호 치나 소괄호 치나 상관은 없어요. 양에는 이제 10 곱하기 0.05, 10 곱하기 0.15, 10 곱하기 0.2, 10 곱하기 0.15, 10 곱하기 0.2, 0.25, 10 곱하기 0.35, 10 곱하기 0.2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번에 표현하면 계급의 크기 곱하기 상대도수의 총합이잖아요. 상대도수의 총합이 1이니까 계급의 크기 곱하기 1인 거잖아요. 계급의 크기 곱하기 1인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도수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면 바로 그냥 계급의 크기인 걸 알아야 돼요. 바로 계급의 크기에서 넓이가 10, 이 총 넓이는 1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떤 상대도수의 그래프를 막 이렇게 그렸다고 칠게요. 대충 막 그렸다고 칠게요. 이런 식으로. 그랬다고 칠게요. 근데 여기가 이제 상대도수예요. 여기가 지금 상대도수를 표시한 건데 여기가 만약 50에서 제가 이렇게 뭐 70, 10에서 30 이런 식으로 30에서 50, 50에서 70, 70에서 90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없애버립시다. 10에서 30, 30, 50, 50에서 70, 90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그럼 야이의 넓이를 이렇게 물어보면 계급의 크기가 20이잖아요. 20. 바로 20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계급의 크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대도수의 그래프의 활용을 얘기하기 전에 계급의 크기, 상대도수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면 계급의 크기다 이렇게 바로 나와요. 계급의 크기다. 그리고 이제 유행기죠. 상대도수 그래프의 활용은 언제 하느냐 이거예요. 전체 도수가 다른 두 집단은 계급의 도수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랬을 때 상대도수의 그래프를 활용을 할 건데 상대도수의 그래프에 활용을 하기 전에 어떻게 그리든 상대도수의 그래프에 어떻게 그리든 상대도수의 그래프와 가로축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항상 계급의 크기, 항상 계급의 크기.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상대도수의 그래프를 하나 그렸어요. 학교 선생님은 이제 출제하실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없애버리실 거예요. 이렇게. 여기 점만 좀 길게 이렇게 찍어볼게요. 이렇게. 왜냐면 시각화할 때는 이런 게 이제 없어야 보기가 편하죠. 왜냐면 그래프 두 개를 그릴 거거든요. 두 자료의 상대도수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릴 거라서 이렇게 이제 히스토그램 모양이 있으면 이제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제가 이번에는 요 검은색으로 해볼게요. 검은색으로 하게 되면 만약 제가 이 50에서 60을 만약 0.05인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 0.15에 있고 그리고 60에서 70은 이렇게 볼 건데 여기 0.25에 있고 이렇게 있고 70에서 50에서 60 찍었고 60에서 70, 70에서 80 찍었는데 야이는 뭐 이렇게 있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야이 역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찍을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겠잖아요. 뭐 여기까지는 또 그려야 되겠죠. 근데 그리려면 또 이제 선생님이 여러 가지 다 또 설명하고 또 이제 상대도수의 총합은 1인 것까지 맞춰야 되니까 이쪽만 일단 그릴게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비교할 때 요 점하고 요 점을 비교해달라는 얘기예요. 상대도수의 그래프의 꼭지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야이와 야이를 비교하면 야이가 비율이 높다 이거예요. 비율이 높다. 야이는 뭐예요? 야이는 비율이 낮다. 야이는 비율이 높다.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이 점하고 이 점을 비교해라는 얘기예요. 60에서 이 점하고 이 점을 비교해가면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예요. 이 점하고 이 점을 비교해가면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90점하고 100점을 물어봤는데 만약 야이하고 0.2에 있는데 90하고 100을 물어봤는데 야이가 0.25에 있던 점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한다 올라갔다고 칠게요. 그럼 야이하고 야이를 비교해보면 이 90하고 100일 때 y점이 높게 있죠? 이 검은색 그래프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비율이 더 높게 많다는 얘기예요. 비율. 공부 잘하는 녀석들이 비율이 높다 이거예요. 위에 있는 게 비율이 높다. 밑에 있는 게 비율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게 비율이 높다. 비율이 낮다. 비율이 높다. 비율이 낮다. 비율이 낮다. 비율이 높다. 이렇게만 얘기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강의누나 고생 많으셨고요. 23일차에서 한번 마무리하려고 최대한 노력해볼게요. 자, 강의누나 고생 많으셨습니다.